프랑스어 수업. 민친 여학교에서 처음 수업을 듣던 날 아침, 세라가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을 크게 뜨고 세라를 바라보았다. 라비니아 허버트처럼 거의 13살이 되어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는 아이부터 막 4살이 되어 학교의 막내인 로티레그까지 모든 학생들이 세라에 대해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라가 민친 교장에게 자랑스러운 학생이며 학교의 명예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은 전날 저녁에 도착한 세라의 프랑스인 하녀 마리엣을 살짝 본 적도 있었다. 라비니아는 세라의 방문이 열려 있을 때 일부러 지나가며 가게에서 늦게 배달한 상자를 마리엣이 여는 모습을 보았다. 라비니아는 지리책을 보던 중 친구 제시에게 속삭였다. 그 상자 안엔 레이스 장식이 달린 속치마가 가득했어. 레이스 장식이 얼마나 많던지? 하녀가 속치마를 흔드는 걸 내가 봤거든. 교장 선생님이 아멜리아 선생님한테 그의 옷이 너무 화려해서 어린이가 입기에는 과하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우리 엄마는 아이들은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셔. 세라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그 속치마 중 하나야. 앉을 때 봤어. 제시도 지리책을 앞에 두고 속삭였다. 실크 스타킹을 신었어. 그리고 발이 진짜 작다. 저렇게 작은 발은 본 적이 없어. 라비니아는 비꼬듯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그건 실레아가 그렇게 만든 거야. 우리 엄마는 발이 커도 솜씨가 좋은 구두장이가 신발을 잘 만들어주면 작아 보일 수 있다고 했어. 난 세라가 전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눈 색깔이 너무 이상해. 제시는 방을 가로질러 세라를 훔쳐보며 말했다. 다른 예쁜 사람들처럼 예쁜 건 아니야. 하지만 자꾸 보고 싶어져. 속눈썹이 엄청 길어. 하지만 눈은 거의 초록색이야. 세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라는 민친 교장의 책상 근처에 앉았다. 많은 아이들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호기심을 품은 채 세라는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들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친 교장을 좋아하는지, 수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학생들 중에 자신의 아빠 같은 아빠가 있는 아이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날 아침 세라는 아빠가 어제 사주신 인형 에밀리와 함께 아빠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세라는 인형 에밀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아빠는 바다 위에 계셔, 에밀리. 우린 서로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고 서로에게 많은 걸 말해줘야 해. 에밀리, 날 봐. 너의 눈은 지금까지 내가 봤던 가장 아름다운 눈이야. 하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세라는 상상력과 기발한 생각이 가득한 아이였다. 에밀리가 살아있고 진짜로 말을 알아듣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세라는 상상했다. 프랑스인 하녀 마리엣이 어두운 파란색 교복을 입히고 파란색 리본으로 머리를 묶어준 후 세라는 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에밀리에게 다가가 책을 줬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 에밀리 너는 이 책을 읽고 있어도 돼. 세라는 말했다. 그리고 마리엣이 호기심이 어린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인형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어쩌면 에밀리는 정말로 읽고 말하고 걸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방에 있을 때는 안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게 에밀리의 비밀인 거예요. 인형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일을 시킬 테니까
아마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에밀리는 그냥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가 나가면 아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 재빨리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할 거예요. 마리엣은 프랑스어로 정말 특이한 애네라고 혼자 말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집안의 수석하녀에게 전했다. 하지만 마리엣은 이미 이 독특한 작은 소녀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이 소녀는 지적인 얼굴과 완벽한 매너를 갖추고 있었다. 마리엣은 그 전에 돌봤던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세라는 매우 품위 있는 아이였고, 괜찮으시다면 부탁드려요, 마리엣. 감사해요, 마리엣. 이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이 매우 매력적이었다. 마리엣은 수석 하녀에게 세라가 자신에게 마치 숙녀에게 인사하듯 인사한다고 말했다. 마리엣은 이 작은 아이는 마치 공주님 같아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녀는 이 어린 새 주인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이 직장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세라가 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교실에 앉아 있은 지 몇 분이 지나 민친 교장이 점잖게 책상을 두드렸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세라도 일어섰다. 모두 크루 양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길 바랍니다. 크루 양은 먼 곳에서 왔어요. 사실 인도에서 왔답니다. 수업이 끝나면 서로 인사 나누세요. 학생들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고 세라는 살짝 절을 했다. 그 후 모두 다시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친 교장은 교실에서 사용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라, 이리 오렴. 그녀는 책상에서 책을 하나 꺼내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세라는 예의 바르게 민친 교장에게 다가갔다. 민친 교장은 말을 시작했다. 너희 아빠가 프랑스인 하녀를 고용한 걸 보니 프랑스어 공부에 특별히 힘을 쏟길 원하시는 것 같구나. 세라는 조금 어색함을 느꼈다. 세라는 말했다. 제 생각에 아빠께선 제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민친 교장은 약간 심술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세라 내가 너무 응석바지로 자라서 모든 일이 내가 좋아서 일어난다고 상상하는 것 같구나. 내 생각에는 프랑스어를 배우길 원하신다는 거야. 만일 세라가 좀 더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공손한 태도로 대화하는 일에 신경을 덜 썼다면 몇 마디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린 세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민친 교장은 매우 엄격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인물이었으며 세라가 프랑스어를 전혀 모른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세라는 그 확신을 바로잡는 것은 무례한 일이 될 것 같다고 느꼈다. 사실 세라는 자신이 프랑스어를 몰랐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아버지 크루도이는 세라가 아기였을 때부터 자주 프랑스어로 이야기해 주었었다. 어머니는 프랑스인이었고 크루도이는 아내의 언어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라는 항상 프랑스어를 들었고 프랑스어에 익숙해져 있었다. 저는 사실 프랑스어를 배운 적은 전혀 없지만 하지만 세라는 부끄러워하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민친 교장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는 프랑스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 불쾌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학생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싶은 의향이 조금도 없었다. 그만해도 돼.
민친 교장은 공손하지만 매섭게 말했다.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구나. 프랑스어 선생님인 듀파르주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이 책을 가져가서 선생님께서 오실 때까지 읽고 있으렴. 세라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자리로 돌아가 책을 펼친 세라는 진지한 얼굴로 첫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웃는다면 무례한 일이 될 거라고 세라는 생각했고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르페흐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라메흐는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쓰인 페이지를 공부해야 한다니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다. 민친 교장은 세라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민친 교장이 말했다. 세라, 너 좀 화난 것처럼 보이는구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니 유감이구나. 세라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대답했다. 저는 프랑스어가 정말 좋아요. 하지만 민친 교장이 말했다. 무언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하지만이라고 해서는 안 돼. 다시 책을 봐라. 그래서 세라는 다시 책을 보기 시작했고 웃지 않았다. 르피스가 아들을, 르프에흐가 형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읽었을 때도 웃지 않았다. 세라는 생각했다. 듀파르주 선생님이 오시면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듀파르주 선생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지적인 중년의 프랑스인이었으며 세라가 작은 프랑스어 구문책에 몰두한 척하느라 공손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듀파르주 선생님이 교장에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새로운 학생입니까? 즐거운 만남이 되면 좋겠군요. 교장은 말했다. 세라의 아버지인 크루데이는 딸이 프랑스어를 바로 시작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라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프랑스어 배우는 것에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듀파르주 선생님은 세라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유감이군요, 마드모아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 이 언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작은 세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 불명예스러운 일에 처하기라도 한 것처럼 느껴져서 점점 절박한 심정이 되고 있었다. 세라의 초록빛이 도는 큼직한 회색 눈이 듀파르주 선생님을 올려다보았고 그 순수한 눈망울은 호소력이 있었다. 세라는 자신이 말하면 선생님이 곧 이해할 거라고 확신했다. 세라는 아주 편하게 아름답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거라고. 프랑스어를 책을 통해 배우진 않았지만 아빠와 다른 사람들이 항상 프랑스어로 말해주어 영어를 읽고 쓰듯이 프랑스어를 읽고 쓸 수 있다고. 아빠가 프랑스어를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자신도 프랑스어를 정말 좋아한다고. 사랑하는 엄마는 세라가 태어났을 때 돌아가셨지만 프랑스인이셨다고. 듀파르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모든 것을 기꺼이 배우겠지만 자신이 교장 선생님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단어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세라는 작은 프랑스어 구문책을 내밀었다. 세라가 말을 시작하자 민친 교장은 크게 놀랐다. 그리고 거의 분개한 듯한 표정이 되어 세라가 말을 마칠 때까지 안경 너머로 세라를 응시했다. 듀파르주 선생님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고 그 미소는 매우 기쁜 미소였다. 어린아이의 예쁜 목소리가 이렇게 편하고 사랑스럽게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걸 듣자 듀파르주 선생님은 마치 고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런던의 어둡고 안개 낀 날씨 속에서는 고향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었다. 세라가 말을 마치자 듀파르주 선생님은 세라가 건넨 구문책을 가져갔는데 거의 애정어린 눈빛이었다.
그는 민친 교장에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 학생에게 가르칠 게 별로 없을 것 같군요. 세라는 프랑스어를 배운 적은 없지만 프랑스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이 정말 완벽합니다. 민친 교장은 매우 창피해하며 세라에게 말했다.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세라는 말했다. 저는 그러려고 했어요. 아마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민친 교장은 세라가 노력했고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세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라비니아와 제시가 프랑스어 문법책 뒤에서 낄낄대는 것을 보자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책상을 두드리며 엄격하게 말했다. 조용히 해요. 여러분, 당장 조용히 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학생에게 약간의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